네, 두 번째 시간 독해 시작하겠습니다. 독해책은 9페이지. 9페이지에서 7번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물과 교재를 같이 또 병행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칠판 보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리뷰를 좀 하고 시작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해를 하면서 그 빈칸 얘기를 좀 했었죠. 빈칸 중에서도 특히 빈칸 완성의 시작에 31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단어 빈칸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전체적인 구성을 의식하며 연결해서 읽고 선택지를 꼼꼼하게 따져본다. 그리고 이건 32, 33, 34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거고, 특히 한 단어 빈칸 같은 경우는 일반처럼 반복 강조되는 말 키워드 중심으로 읽어가되 전체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는 건지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지 그걸 좀 살펴본다. 한 가지를 자세히 다뤘다면 빈칸이 지문 속에서 반복 강조했던 말과 같은 말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했다면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잘 읽어갔다면 빈칸 앞쪽에 부정어가 있는지 no라든가 not, never 이런 것들이 있는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비교급이 있는지, 비교급이라는 것은 빈칸 앞쪽에 뭐가 있느냐, less가 있느냐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빈칸 주변 문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성격과 선택지의 성격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반대로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볼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단어 중에서 어카운트 생각납니까? 어카운트 꽤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그쵸? 단순히 계절한 뜻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이라는 뜻도 있고 이야기라든가 설명 혹은 이유라는 뜻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일단 9페이지에 7번 문제 있죠? 7번 문제를 가볍게 먼저 풀겠습니다. 지금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에 주의하면서 읽어주세요.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정말 잘 읽히는 지문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첫 번째, 한 두 번째 정도 내가 잘 읽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특별히 어려운 것도 없고 내용 파악이 잘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만 서둘러서 읽어주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약간 어렵게 읽혀지는 것들은 평소에 내 속도대로 그냥 천천히 읽어가되 이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만 서둘러서 읽을 때 빼먹지는 말고 읽어주세요. 서둘러 읽을 때 몇 가지를 건너뛰고 나한테 흔히 말하는 꽂히는 것만 읽어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약간 잘 읽혀져도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쭉 가로로 갈 때 일단 시각적으로는 눈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없도록 그냥 다 따져보면서 일단 빨리 읽어갈 필요도 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유머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쵸? 유머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not just가 보이고 뒤쪽에서 but 딱 보이죠? 그쵸? not just but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요건 그냥 not only하고 같은 말이죠? 그쵸? 그러면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뒤쪽에 but 다음에 also는 승리가 가능한 거니까 not just A but B, not only A but B A뿐만 아니라 B도. 그쵸? 그럼 유머는 무엇을 포함한다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것도 포함한다고. 이대로 읽어갑니다. 실용적인 disengagement뿐만 아니라 인지적인 disengagement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일단 engagement에서 개그의 동그라미 볼까요? 개그. 자, 개그가 무슨 뜻인가요? 개그. 맞아요. 내가 자주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그 개그. 그쵸? 그 개그라는 뜻도 있고요. 원래 개그는 그 재갈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재갈. 동물한테 우리가 재갈을 물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개그가 바로 무슨 말이다? 끌어들인다, 참여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engagement가 그래서 참여라는 뜻이 생기는 거고, dis가 붙으면 dis는 뭐뭐로부터 멀어지는 게 바로 dis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disengagement는 바로 무슨 말이야? 참여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거죠.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에서 멀어지는 것을 모임에서 무엇을 한다고? 이탈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참여하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구나. 그래서 disengagement가 뭔가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얘는 바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이탈이라는 뜻이구나. 자, 그러면 휴머라는 것.
유머죠. 그쵸? 자, 유머라는 것은, 어차피 휴머라고 읽는데요. 자, 유머라는 건 실용적인 이탈뿐만 아니라 실용적으로 잠깐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 포함한다고? 인지적 이탈도 포함한다고. 그럼 이제 그 실용적 이탈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대충 느낌이 오는데 인지적 이탈이라는 말이 살짝 어렵죠. 어렵다면 뒤쪽에서 혹은 중요한 말이라면 뒤쪽에서 부연 설명해 줄 거야. 그대로 읽어갑니다. 최근에 첫 번째 문장은 수능 독해에서 혹은 모의고사에서 약간 어렵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이 잘 읽히면 그 문제를 쭉 읽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얼른 넘긴다 이런 식의 접근법보다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문장까지 읽어가고 나서 제낄 거냐 쭉 읽어야 할 거냐를 판단한다. 자, 첫 번째는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뒤쪽에 설명해 줄 거야. 그 다음에 as long as가 보이죠? as long as는 일단 if의 느낌을 먼저 같이 기억해 주세요. as long as는 뭐뭐 한다면 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만큼 오랜, 뭐뭐만큼 긴 그 뜻도 쓰여요. 일단은 if의 느낌으로 같이 갑니다. 자, 만약에 뭔가가 재밌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쓰이나 봐요. 앞에 비동사 보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분명히 타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뭐가 나올 것이라고 목적어 이렇게 이제 했었죠?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for the moment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그 순간에 그 동안에 이런 식의 무엇을 가리키는 말?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그 순간에 그 동안에 시간을 가리키는 부사예요. 그러면 무엇도 비동사도 그렇게 될 거다. 자, 근데 비동사 같은 경우는 뒤쪽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타동사처럼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 비동사 다음이니까 뒤쪽에는 이제 보어가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목적어,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보어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동사는 뒤쪽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질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이게 시간, 장소, 그 다음에 방향이라든가 혹은 출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사가 나오나 봐. 자, 그러면요. 뭔가가 재미가 있다면 우리는 그 동안은 not concerned, concerned 딱 보이죠? PP가 보이는구나. 그래서 보호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be concerned with가 뭐뭐에 관심을 갖다. 됐죠? 뭐뭐에 관심을 갖다. 자, 그러면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디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그 뜻이겠죠? 그쵸? 그럼 뒤쪽 보니까 그게 진짜이든지 꾸며낸 것이든지 혹은 말 그대로 참인지 거시인지 여기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관심 갖지 않는 거죠. 뭔가 거기에 안쪽에 들어가서 훅 빠져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디스인게이지먼트를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 진짜인지 거짓인지 관심 갖지 않는 것 이렇게 봤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This is why 여기 쫙 보이는데요. 얘는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래서요. 다른 건 몰라도요. 읽어가면서 지금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considerable은 상당한, 꽤 많은 그 뜻입니다. 그다음 leeway는 밑에 보이죠? 그쵸? leeway는 밑에 여지라고 주는 거죠. 상당한 여지를 줍니다. 여지라는 것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준다라는 거죠. 상당한 여지를 줍니다.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여지를 허용해 줍니다. 어디에는 관심이 없다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로 일어난 일인지 꾸며낸 것인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재밌으면 된단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들이 추가적인 웃음을 확보한다면 뒤에 by 다음에 ing는 뭐뭐 함으로써 방법이죠. exaggerate는 이제 과장하다라는 뜻인데요. 상황의 그 어리석음을 과장하거나 혹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make up 보이죠. make up은 꾸며내다 혹은 만들다. 됐죠? 그냥 make하고도 동일한 말인데 up을 쓰게 되면 없던 것을 만든다는 느낌이 좀 더 강조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make up이 꾸며내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꾸며내거나 혹은 그 상황의 어리석음을 과장해서 추가적인 웃음을 얻는다면 즉 사람들이 더 재밌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들에게 grant합니다. grant가 어떤 뜻으로도 쓰인다고? grant가 give의 뜻으로도 쓰인다고. 기꺼이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코믹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쵸? 라이센스는 뭔가 허가해 주는 거죠. 코믹 라이센스니까 웃겨도 되도록 허가해 주는 거라고. 희극적인 파격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코믹 라이센스를 준다고. 웃겨도 된다고 허가해 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나오는 것과 앞쪽에 같은 모양이 보입니다. 즉 컴마 앞뒤가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명사 컴마 명사면 동격이죠. 그렇죠? 명사 컴마 명사 동격이야. 그러니까 둘 중 하나로 이해하면 돼요. 컴마 앞에 있는 것이든 컴마 뒤쪽에 있는 것이든. 일종의 시적인 허용을 해주는 거구나. 문학 작품에서는 뭔가 현실과 어긋난 말을 쓰거나 문법과 어긋난 걸 써도 허용해 주는 것처럼 그냥 허용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리고요. 사실 someone listening to funny story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죠. 그쵸?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구인데 who tries to correct the teller 이렇게 딱 보이네요. 이때 who에 박스 쳐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who는 어디 앞에 쓰였기 때문에 tries라는 동사 앞에 쓰였으니까 당연히 얘는 무엇을? 주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쵸? 그럼 관계대명사 who는 앞에 무엇을 꾸며주는 말인가요? 그쵸? 사람을 꾸며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who가 스토리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맨 앞에 someone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만 보면 돼요. 됐죠? 관계대명사 who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거니까 뒤쪽에 who는 바로 앞에 스토리가 아니라 someone을 꾸며주는 거다.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는 거리를 둘 수도 있단다. 따라서 관계대명사의 모양을 보고 앞쪽에 선행사를 찾아간다. 얘가 who니까 앞쪽에 사람을 찾아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tries to correct the teller. 이때 correct는 동사를 쓰여서 바로잡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말하는 사람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누군가는 그렇죠? 즉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이 스파게티를 키보드하고 모니터에 흘린 게 아니라 그냥 키보드에 대만 흘렸다고.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아마도 듣게 될 겁니다. be told는 말해지다 그 뜻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봐도 돼요. 말해지는 거니까 아마도 듣게 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다른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 하라고? 야, 방해하는 거 스탑 그만두라고. 야, 방해하지 마. 쟤가 말하는 거 그냥 계속 뭐 얘기할 수 있게끔 해줘. 왜 중간에 바로잡고 지랄이야. 이런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니까 자, 그러면 그 유머를 만들어낸 사람은 즉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자, put과 into가 딱 보이죠? 그쵸? put A into B. A를 B에 집어넣다 그 뜻이죠. 그러면 생각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한 아이디어가, 그러한 생각이 가지고 오는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 속에 그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무엇이 아니라 웃기면 돼요. 웃기면 돼요. 빈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 웃기면 되죠.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고? 무엇은? 그쵸.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리얼이거나 혹은 true.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쵸. 거짓이어도 돼요. 그쵸. 꾸며낸 이야기여도 돼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잘못된 이야기여도 상관없습니다. 그쵸. 재밌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빈칸에는 지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real or true 이것과 가장 가까운 느낌을 주는 거 찾아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의 디테일드가 답이 아니죠. 그쵸? 요걸 잘 봐야 돼. 2번의 디테일들을 많이 골랐어요. 그쵸?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앞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쵸? 메이크업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쵸? 따라서 세부적인 거 자세히 꾸며내서 이야기해도 돼요. 무엇일 필요는 없다고? 정확하거나 진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 1번이 그래서 답이죠. 그쵸? 나머지 다 아니라는 건 충분히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프린트물 있죠? 프린트물. 빈칸 한성 우수문항 살펴보기 그 프린트물 지금 풉니다. 시간 2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지금 빈칸에 있는 문장 자체가 구문이 조금 복잡할 뿐이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낯설다 싶은 표현들이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낯설어도요.
뒤에 나오는 문장 혹은 앞에 나오는 문장의 의미를 참고하며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한 가지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달리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표면이 딱딱하냐 부드럽냐 그리고 충격이 어떻게 전달되느냐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세요. 구성을 통해서 한 가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 가지 자세히 다루고 있다면 지문 속에서 키워드를 찾고 패러프레이징에만 주의하면 돼요.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얘기가 표현이 바뀌어가면서 반복 강조될 거니까 반복 강조되는 말 비슷한 표현에 주의하면서 읽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먼저 필기해주세요. 한 가지를 다룬다. 그러면 키워드 찾기, 패러프레이징에 주의한다. 비슷한 의미를 찾아본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research with 이렇게 보이죠? 이때 with는 뭐뭐와 함께하는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human runner 쓰니까 달리는 사람들이죠. 달리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구, 즉 달리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 됐어요? 자, research 다음에 뭐가 보이면 with가 보이면 이때 with는 뭐뭐에 대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뭐뭐에 대한 그렇게 하면 about을 쓸 것 같죠. 그렇죠? about 쓸 것 같은데 단어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research는 with를 씁니다. 그래서요. research가 연구죠. 연구는 다른 느낌으로 하면 실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research with, experiment with 그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research with, experiment with 뭐뭐에 대한 연구나 실험. 됐죠? 연구나 실험, research하고 experiment는 뒤에 뭐뭐에 대한 그 뜻일 때 with를 쓴다. 됐죠? with를 쓴다. with를 뭐뭐와 함께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달리는 인간에 관한 연구는 challenge, 도전했습니다. 도전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을 도전했으니까 이의를 제기하다. 이의를 제기하다 혹은 문제를 제기하다. 적어주세요. 이의를 제기하다, 문제를 제기하다. 뒤에 나오는 conventional wisdom을 사회적 통념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회적 통념. conventional wisdom, wisdom이 지혜. conventional이 옛날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의미에서 conventional wisdom은 사회적인 통념. 자, 그러면 사회적인 통념에 이의를 제기했다. 무슨 말? 사회적인 통념과 다른 게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자, 연구가 발견한 거지. 그렇죠? 연구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엇으로 볼 수 있다고? 연구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연구 결과다. 이렇게도 이제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그 결과는 바로 뭐냐면 대시 보이네요. 그렇죠? 동사 뒤에 대시죠. 그럼 뒤에 뭐가 있을까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보이겠죠. 근데 밑에 싹 다 선택지를 살펴보니까 다 동사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transmitted 있죠. 이렇게 꾸며주는 과거 분사겠죠. 그쵸? 밑에 동사로 시작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요거 전체가 싹 다 무엇이 되는 거고, 주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동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ground reaction forces at the foot. 딱 보이죠? and를 통해서 두 개가 보입니다. 자, 지면과 반응하는 힘. 어디에서? 발에서. 그쵸? 발에서 지면과 반응하는 힘. 근데 지금 앞에 runner를 줬죠. 그쵸? runner를 줬으니까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쭉 가는 거야. 달리기를 할 때, 이건 걸어가는 거네. 자, 아무튼, 달리기를 할 때, 지면과 반응하는 힘. 그쵸? 자, 그 다음에 충격이죠. 충격.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딱 꾸며주는 걸로 봐야 돼요. 왜? 여기가 동사니까. 그쵸? 그러면 전달되는, transmit가 send하고 같은 의미니까, 보내지는 전달되는. 위쪽으로. 왜 위쪽인지 알겠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충격이 생길 거 아니야. 그쵸? 여기 충격이 생기니까 아래쪽에서 이렇게 쭉 위쪽으로. 그러면 위쪽으로 당연히 다리 위쪽으로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쵸? 다리 위쪽으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전달되는 충격. 무엇 이후에? 지면과의 임팩트 이후에. 이때 임팩트도 충격.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지면과 반응하는 force, 힘. 그리고 지면과의 충격 이후에 다리를 통해 몸으로 위쪽으로 전달되는 그 충격은 빈칸이다. 자, as는 뭐뭐 할 때, 뒤에 주어 동사 보이니까 접속사 뭐뭐 할 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첫 문장이 구문적으로 약간 길고 복잡하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구문이 살짝 그런 거 빼고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자,
달리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from이 보이죠. 그 다음 뒤에서 to가 딱 보이네요. from A to B, A에서 B로 이동할 때. 그쵸? A에서 B로 이동할 때 대단히 여기에서 대단히 딱딱한 곳으로 밑에 compliant는 보이죠? 그쵸? 대단히 말랑말랑한 지면에서 대단히 딱딱한 running surface 있으니까 달리기 지면, 달리기 표면이죠. 그쵸? 그러니까 부드러운 땅에서 딱딱한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그 충격은 빈칸이라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결과 앞에서 살짝 어려웠어도요. 뒤쪽 문장에서 지금 연결어와 그리고 지시어를 통해서 흐름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앞쪽과 같은 흐름으로 제시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딱 보이죠? 그쵸? this가 딱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견해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this도 앞쪽과 같은 흐름이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이 살짝 어려웠어도 무엇을 통해서 as a result 이한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그게 살짝 어려웠어도 무엇을 통해서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가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 몇 가지가 보이니까 연결어라든가 지시어를 잘 활용하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요. 연구원들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뭘 믿기 시작했냐면 달리는 사람들이 잠재의식적으로 그 뜻이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subconscious가 됐건 unconscious가 됐건 잠재의식이 됐건 무의식이 됐건 conscious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적어주세요. 자신도 모르게. subconsciously. 자신도 모르게. 자, 무엇을 할 수 있었다고? adjust는 알아야죠. 그쵸? 조정하다라는 뜻이죠. 자신도 모르게 다리의 스티프니스를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스티프니스는 바로 이렇게 적어볼까요? 딱딱한 정도, 경직도 이렇게요. 다리의 경직도를 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prior to는 뭐뭐 이전에, 그렇죠? 발과의 충격 이전에. based on은 뭐뭇을 바탕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hardness라든가 stiffness. hardness라든가 stiffness. 내가 stiffness 잘 모르겠는데 뒤쪽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딱 보이죠? 그쵸? O가 나오면 두 가지 생각한다. A or B 둘 중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비슷한 말일 수도 있어요. 그쵸? A or B 둘 중 하나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비슷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hardness하고 뒤에 stiffness를 비슷한 말로 같이 봐도 돼요. 딱딱함, 경직도. 자, 그러면요. 자, 그들이 달리고 있는 표면의 딱딱함이라든가 경직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의 충격 이전에 다리의 경직도를 조절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것도 살짝 어려웠어요. 그럼 그 다음 문장에서 이러한 견해는 that 이하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달리는 사람들이 뭘 만들어낸다고? 부드러운 다리를 만들어낸다고. soakup은 흡수하다. soakup은 흡수하다.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한 단어로 바꾸면 absorb에서 흡수하다. 자, 그러면 충격이죠. 그쵸? 충격을 흡수하는 soft leg를 만들어냅니다. 어디? 아주 딱딱한 표면 위를 달릴 때는. 됐죠? 딱딱한 표면 위를 달릴 때는, 아주 하드한 표면 위를 달릴 때는 다리를 소프트하게 만들고, 자, 그리고요, stiff leg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stiff는 앞에 나오는 이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때 stiff는 당연히 무엇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하드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표면이 하드하면 다리를 소프트하게 만들죠. 그럼 다리를 하드하게 만들어. 표면이 어떻게 될 때? 그쵸? 소프트할 때란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뒤쪽에서 yielding 보이죠? yielding이 바로 무슨 뜻이야? yielding이 그래서 양보하는, 그 지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양보하는, 아닌데요 선생님, 생산하는, 그러면 안 돼요. 양보하는, 생산하는, 그게 아니라 요게 위쪽에서 나왔던 이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이제 봐야죠. 이게 이제 문맥을 읽어가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리는 표면의 딱딱함이라든가 경직도, 즉 표면이 하드하면 다리를 소프트하게 만들고
표면이 소프트하면 다리를 하드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니까 as a result 또 보이죠. 그쵸? 또 표시 한번 해볼까요? 역시 앞쪽과 같은 흐름이죠. 그쵸? 그러면 앞의 내용을 바탕으로 역시 또 as a result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impact forces passing through the legs.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어디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첫 번째 문장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러면 다리를 통과하는 그 충격은 이게 바로 결정적인 단서죠. strikingly similar.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5번은 뭐뭐 위에서 그 뜻이죠. 아주 다양한 달리는 표면의 유형 위에서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고. 자, 그리고 contrary to는 뭐뭐와는 반대로 그 뜻이죠. popular belief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인기 있는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인기 있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중적인 믿음, 통속적인 믿음. 근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첫 번째 문장에 있죠. 그쵸?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봐야지. 그쵸? 아, 이걸 첫 번째 문장에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고? conventional wisdom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contrary to는 뭐뭐하는 반대로 그 뜻이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문장에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아, 대중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연구를 통해서 대중적인 믿음에, 즉 사회적인 통념에 이의를 제기했다.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문장의 challenge하고 비슷한 느낌이고 얘는 첫 번째 문장의 conventional wisdom과 비슷한 거고 얘는 구체적인 얘기인 거고 그럼 우리는 요게 그럼 뭐가 될 것이라고? 요게 빈칸이 되겠다.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 similar하고 가장 가까운 말 찾아가면 돼요. 거의 다르지 않다. 그쵸? 몇 번? 1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1번이 답이라는 거. 정말 우리 쉽게 잘 풀었죠? 그쵸? 쉽게 잘 풀었다면 이 느낌을 가지고 그대로 풀어주세요. 시험 봤을 때 평소와 다른 느낌으로 읽어가려고 하지 말고 이거 어렵지 않은데 이걸 친구들이 많이 틀렸어요. 2번으로 고른 경우도 있었고 3번이나 4번으로 고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읽어가고 그 느낌 그대로 살리면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와 주세요.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와 주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순서 배열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배열 이야기. 그래요. 그렇게 많이 풀고 또 많이 맞추는데도 불구하고 꼭 틀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 배열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좀 할 건데요. 자, 일단 10페이지 밑에 보면 10페이지 밑에 빈 공간 있죠? 자, 거기에 순서 배열 1번부터 여기 근거 이유까지 여기까지 먼저 필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필기 먼저 해주세요. 순서 배열은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꼭 헷갈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36번이 될 수도 있고 37번이 될 수도 있고 2점짜리가 될 수도 있고 3점짜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 배열은 일단은 배점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3점이라고 해서 많이 어렵냐? 그렇지도 않아요. 2점이라고 더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배점에 신경 쓰지 않고 두 문제 다 풀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가져가는 거고 처음부터 지나치게 꼼꼼하게 읽어가려고 하지 말고 덩어리의 성격과 의미. 이제 성격이라는 것은 각 덩어리가 서로 비슷한 느낌이냐? 아니면 다른 느낌이냐? 서로 비슷하면 플러스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서로 다른 것 같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덩어리 전체 의미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한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맨 박스를 쭉 살펴봤는데 여기에서 문장이 두 개가 보이는 거예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이렇게 문장이 딱 두 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뭘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요걸 가져가면 되겠구나. 포괄적인 말 위주로 일단 읽어간다. 포괄적인 말 위주로 읽어가면서 당연히 각 덩어리에 처음과 끝부분 있죠. 그쵸? 각 덩어리의 처음과 끝부분 당연히 여기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그쵸? 왜? 끝부분과 가장 자연스럽게 비슷한 느낌을 주는 첫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쵸? 기본 요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명시적 단서하고 내용적 단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명시적 단서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명시적 단서, 겉으로 보이는 거.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그렇죠?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요거 보는 거고, 내용적 단서는 그냥 비슷한 것은 가까이. 그렇게 보면 돼요. 명시적 단서 화살표에서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내용적 단서는 비슷한 것은 가까이.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몇 개를 다루고 있는가? 한 개를 다루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 하위 개념이 나오겠지. 이렇게 보는 거고, 두 개를 다루고 있다면 각 덩어리가 둘 중에 어떤 거냐. 그래서 첫 번째 것이냐, 두 번째 것이냐. 이제 그렇게 파악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살짝 헷갈린다면 순차적으로 박스 다음에 A, B, C의 순서를 정하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결론 같은 경우는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앞에 내용 있죠. 그쵸? 앞에 쭉 언급했던 것을 종합할 수 있겠죠. 그쵸? 앞에 내용을 종합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상위 개념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쵸? 비슷한 말로, 포괄적인 말로 마무리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만 쓰이는 경우가 아니라 최근에는 아예 새로운 것을 소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예 새로운 것을 소개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다른 것을 또 살펴볼까? 다른 것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상위 개념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지문소에서 두 개를 다루었다. 그러면 결론일 때도 두 개가 등장해 줘야 맞겠죠. 그쵸?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니까 더 플러스 명사하고 it 있죠. it. 얘네들은 맨 처음에 우선시 되는 단서는 아니다. 더 플러스 명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한 번 더 등장할 때 쓰는 거다. 그래서 a book 이렇게 얘기하고 the book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the 플러스 명사가 맨 처음에 나오는 명사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왜? 서로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그때는 더 플러스 명사를 쓸 수 있으니까 얘를 먼저 사용할 단서는 아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다. 앞에 나오는 단수 명사가 될 수도 있지만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가주어가 될 수도 있고 강조 구문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라든가 거리, 날씨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비인칭 주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it이 보이면 가주어, 진주어, 강조 구문 이런 것들 생각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it이 나왔을 때 앞쪽에서 단수 명사다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요건 좀 활용해 줘야 된다. 지문의 성격을 좀 활용해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인문과학 지문이냐 자연과학 지문이냐 인문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필자의 논리를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인문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일단 무엇에 주의한다고? 바로 패러프레이징에 주의한다. 인문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패러프레이징에 주의하는 거고 자연과학 지문 경우는 이제 대부분 설명이에요. 대부분 설명이기 때문에 연결어라든가 그러므로 뭐뭐임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음 대조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음 그 다음에 앞쪽 걸 가리키는 대명사 있죠. 지시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시적인 단서 있죠. 걔네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요거 이제 잘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일 때 있죠. 실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까요? 실험이라든가 혹은 연구 혹은 조사가 될 수도 있겠죠. 리서치가 보이거나 익스페리먼트 혹은 서베이 이런 것들이 보이면 대부분 목적을 맨 처음에 제시를 합니다. 근데 얘는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시될 수도 있지만 그게 제시가 안 되고 그냥 과정, 그 다음에 뒤쪽에서 결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건 문장 삽입에서도 잘 나와요. 어디까지가 과정이고 1번부터 몇 번까지가 과정이고 몇 번이 결과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의 성격, 인문, 자연, 실험 과정을 생각해보자. 그 다음에 no conjunctions에 주의한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연결어 없이 문장이 제시되는 경우 연결어 없이 문장이 두 개가 나타났을 때
자, 연결어 없이도 각 덩어리가 연결될 수 있다. but, however, 뭐 so, therefore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거 없어도 이 덩어리의 끝부분과 덩어리의 첫 부분이 그냥 가까이 배치되는 것 같다. 첫 번째,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일 때. 그렇죠? 그리고 이게 느낌이 근데 안 올 수도 있잖아. 어떻게 이게 다른 표현인데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무엇도 같이 활용해 준다고? 이미지라든가 성격도 활용을 해준다. 내용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미지하고 성격도 활용을 해줘라. 자, 그 다음에 가치 판단 문장. 가치 판단 문장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견이 제시돼요. 좋다, 나쁘다. 됐죠?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혹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문장들이 있죠. 그렇죠? 주장이나 단정 이런 식의 좋다, 나쁘다의 느낌을 주면 뒤쪽에 근거라든가 이유가 제시될 텐데 이게 생략되는 경우가 많단다. 요거. 그 다음에 대우명제 뭔지 아시죠? 그렇죠? 대우명제 같은 경우는 앞쪽에 이렇게 P면 Q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제시됩니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이렇게 제시되는데 그 다음 문장이 나 Q, 나 P 이렇게 제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살짝 어려우니까 어떻게 살펴보는 거냐면 보세요. 대우명제라는 것은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이 이렇게 쫙 보일 텐데 두 개의 문장이 딱 보일 텐데 근데 얘네가 대우명제란다.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쪽 문장이 어떻게 되는 거? 이쪽 문장이 앞에 걸 몇 번? 두 번 부정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있는 뭔가의 반대말이 보이고 여기 있는 뭔가의 반대말이 보여요. 몇 번 보이는 거니? 두 번 보이죠. 그쵸? 뭔가 앞에 것과 관련된 거 두 번 부정이 보인다. 그럼 그건 앞쪽에 붙여준다. 알겠죠? 뭔가 앞에 것과 관련된 게 두 번 부정돼서 보이면 그러면 앞쪽에 붙여줘도 된단다. 알겠습니까? 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노력하면 성공한다. 실패는 게을렀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쵸?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책에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요거라든가 요런 내용들이 살짝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프린트물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순서별 문제, developmental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죠? 그 문제 먼저 풀겠습니다. 시간은 2분. 살짝 헷갈리죠? 그냥 이거 같기는 한데, 다른 게 아니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 점을 좀 바로잡을 필요 있어요. 그냥 C하고 A가 아니니까 C, B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C, B가 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 배열이나 빈칸이나 뭐 문장 삽입이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정말 많이 풀 거예요. 또 그 전에도 풀어왔었죠. 근데 한 번도 안 풀어본 유형을 우리가 틀리는 게 아니라 풀었던 유형에서 기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맞출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답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이게 아니니까 이거다 그런 느낌보다는요. 자, 일단 맨의 박스를 쫙 읽어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발달상의 한계라고 시작하죠. 그렇죠? 발달상의 한계. 그 다음에 표현하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그 뜻입니다. receptive는 receive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용하는 그 뜻이죠. 그러면 표현하는 언어적인 능력과 수용하는 언어적 능력에서 발달상의 한계. 무슨 말? 말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상대방 말을 잘 이해하지도 못해요. 이런 식의 발달상의 한계. 그 다음에 제한된 어휘의 지식, 그리고 추상적 사고 능력에서의 한계가 contribute는 뭐뭇을 기여하다, 즉 뭐뭇을 발생시키다. caus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 뒤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나오죠. 얘는 일단 이대로 읽으세요. 이걸 공식화시켜서 문제점이니까 밑에 해결책 나올 거야. 이건 과거 옛날 방식. 왜 그러냐면 최근에는 문장 삽입이나 순서나 주제나 제목에 관계없이요. 문제점을 주고 해결책 그렇게 제시될 수도 있지만 문제점을 주고 나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설명하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공식화시키지 말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문제가 계속 구체화되는 경우도 있단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쭉 보니까 뭔가 한계점이 있고 제한되는 것이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A를 쫙 보니까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놀이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맨의 박스하고 A는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 말고 뭔가 다른 것이 중간에 있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놀이에서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 gain awareness 보이죠? gain awareness니까 당연히 의식하게 된다. 알게 된다. 그 뜻이겠죠. 무엇을 알게 된다고? 트러블이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트러블이 되는. 이렇게 썸이 붙잖아요. 썸이 붙으면 앞에 게 조금 있는. 됐죠? 앞에 게 조금 있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트러블 썸은 말 그대로 골칫거리의 혹은 힘든 그 뜻이겠죠. 골칫거리가 되는 the affect는 명사를 썼을 때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힘든 감정을 알게 되고 즉 힘든 감정과 기억을 알게 되고 자, 치료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 놀이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놀이를 통해서 치료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면 맨 위에 나오는 박스의 내용이 A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전체 내용과 관련은 있겠죠. 그럼 지금 치료란 이야기를 했죠. 그럼 치료라는 것은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치료라는 것은 질병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야. 됐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근데 A에서는 뭔가 어렵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A란다. 맨 위에 박스에서는 뭔가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A에서 치료한다고? 아, 그 어려움을 치료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점과 해결책이 제시되는 글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맨 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책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치료의 과정을 시작한다고? 그러면 이때 치료라는 것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당연히 얘를 통해서 그러면 문제점은 당연히 무엇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그럼 문제점이 difficulty communication이 되나 보다. 어려운 의사소통인데 이걸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무엇을 통해서? 놀이에서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럼 이게 해결책이 된다는 뜻이겠죠. 앞쪽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 놀이와 간접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가 일단 나와줘야 맞겠죠. 그쵸? 자, 그래? 그러면 일단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치료라는 것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면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그럼 뭘 해결할까? 질병이라든가 문제점 따위를 해결할 테니까 맨 위에 박스에 나오는 의사소통이 좀 어려워. 그게 문제인가 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쫙 살펴보니까 아이들의 이때 내추럴리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볼까요?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표현에 무엇을 통한? 구체적인 놀이 활동을 통한 그리고 물질이나 재료를 통한. 됐죠? 구체적인 놀이 활동과 재료를 통한 표현에서 아이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사용하는 것. 상징적인 표현과 표현입니다. 인형과 꼭두각시를 통한 표현과 상징적 표현의 사용이 제공하게 됩니다. 정서적인 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무슨 말? 마음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쵸? 무엇으로부터?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찰지들은 가득 채워진 그 뜻입니다. 적어보세요. 가득 채워진 그 뜻이에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가득 채워진 경험이니까 무슨 말이야? 감정이 격해진 경험. 됐어요? 감정이 격해진 경험. 약간 안 좋은 생각이 막 가득 차가지고 이제 빡 차가지고 진짜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감정으로 가득 채워진 경험. 다음부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듣겠네요.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자 그러면요. 감정이 격해진 경험, 사고, 감정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제공해 줍니다. 무엇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이러한 감정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나 보다. 근데 모르겠는데 그냥 뭐 놀이하고 뭐 그러면 뭐 감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건가? 그 내용밖에 안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C를 쫙 살펴보니까 아마도
The major therapeutic power of play that has been described in the literature. 이렇게 딱 보이죠? 참고로 이때 literature는 당연히 문학 작품이 아니겠죠. 뭘로 봐줘야 돼? 문헌이라는 뜻으로 봐야 맞겠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설, 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문헌 속에서 묘사된 놀이의 주요한 치료적인 힘은 놀이가 치료할 수 있다네. 무엇을? 놀이의 치료력은 커뮤니케이션 파워라고. 놀이의 치료력은 커뮤니케이션 파워라고. 놀이가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끔 힘을 줄 수가 있다고. 그쵸? 놀이가 의사소통의 개선이 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맨 처음에 C에서 언급하고,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B라든가 그리고 A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쫙 보니까 놀이에서는 아이들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아이들은 자신의 의식적인 사고와 감정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놀이에서는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놀이 활동을 통해서.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말로 하는 것보다는 놀이 활동을 통해서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BCA보다는 A가 약간 결론의 느낌이 강하고, 그럼 BCA보다는 CBA가 좀 더 나은 것 같으니까 고민하다가 CBA로 골랐다면 괜찮은데, 근데 CBA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봐요. 자,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요. 이 문제를 풀 때, 자, 명시적인 단서가 있었나요? 명시적인 단서? 명시적 단서? 뭐 뜰과 명시적인 단서일까요? 우리가 명시적 단서 하면은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로 안 보이죠? 그렇죠? 그럼 내용적 단서로 풀 수 있었을까요? 비슷한 것은 가까이 배치한다. 이런 식의 내용적 단서를 풀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살짝 긴가민가 해요. 그러면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이면 이제 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론이 뭘까? 특별한 단서가 안 보일 때 결론이 뭘까? 결론이 바로 뭘까? 지문의 성격은 어떠할까? 그 다음에 연결어가 없으니까 연결어 없이 각 덩어리가 이렇게 배치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쓰이지 않았을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프린트물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이 셋 중에 하나 있어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단서를 잡을 때 뭐가 하나 있었을까요? 뭐가 있었을까? 패러프레이즈 있었습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대우명지 있었습니까? 갑자기 앞에 나온 걸 두 번 부정한 거 보였나요? 밑에 거 있었습니까? 가치 판단이 있고 나서 근거나 이유가 제시됐을까요? 가치 판단이 있고 나서 근거나 이유가 제시됐을까요? 그쵸? C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C에서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자, C를 쫙 살펴보니까 아이들은 놀이에서 자신의 의식적인 사고와 감정을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구체적인 놀이 활동과 재료를 통한 표현에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 잡을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처음에는 조금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더 잘 할 수 있다고, 요거 더 잘한다네. 가치 판단이지 않을까? 더 잘한다네. 가치 판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제시되겠죠. 왜?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만 하고 끝내지는 않아요. 그쵸? 자, 어떤 이야기를 상대방이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딱 결론만 말하고 끝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결론에 대해서 뒤쪽에서 같은 말로 부연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 딱 보이면 뒤쪽에서 뭐가 보일 것이라고, 뒤쪽에서 근거나 이유가 제시될 건데 그게 because가 생략되고 뒤에 B가 연결되나 봐.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잘 들어. 자, 가치 판단의 표현이 보인다. 자, 언제 판단하는 거냐면 맨 처음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단서에서 가지고 먼저 푸는 거야. 그쵸? 뭐 명시적 단서,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 이거 활용해보고 비슷한 것은 가까이 배치하고 활용하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제 헷갈려.
정확하게 딱 이거라는 근거가 안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본다고? 연결어가 생략된 덩어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첫 번째, 패러프레이징 찾는다. 두 번째, 대우명제를 찾는다. 세 번째, 가치 판단, because 생략을 찾는다. 가치 판단, because 생략을 찾는다. 가치 판단이 보인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가치 판단이 보이니까 그러면 B의 앞쪽에 because를 집어넣어 보거나 아니면 A의 앞쪽에 because를 집어넣어 보고 한번 생각해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성격이 강한 게 무엇인가? 앞의 내용을 종합한 얘기를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논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네. 논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럼 이게 결론의 성격이 강할 거고 그리고 어디에? B 앞쪽에 because를 한번 집어넣어 보면 C하고 B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단다. 됐어요? 자, 이게 살짝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책에 있는 문제는 좀 쉬워요. 할만할 겁니다. 자,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 두 문제 연속해서 풀겠습니다. 자, 시간은 5분. 오늘 마지막 문제 집중해서 풀어주세요. 10페이지, 11페이지, 8번, 9번. 자,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8번은 연결어를 활용해서 풀 수가 있죠. 8번은 각 덩어리를 보니까 A에서 thus가 보이고 B에 for example 그리고 C에서 then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연결어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구나. 근데 여기 나오는 thus, for example, then은 다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앞에 것과 같은 흐름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 뭔가 변화를 준다는 느낌은 좀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9번 같은 경우는 그 인문과학 지문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각 덩어리에 처음과 끝부분이 서로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을 찾는 것. 즉, 패러프레이징으로 풀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자, 먼저 8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여기 attribute가 보이고 밑에 전치사 to가 보이죠. attribute A to B. A를 B의 것으로,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여기서는 A를 B의 것으로 여기다.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러면 자, 뭐 탓으로 여기다 그렇게 하면 상관은 없겠네요. 자, 뛰어난 기억력이죠. 메모리 퍼포먼스니까. 뛰어난 기억력을 무엇 때문으로 여긴다고? 향상된 능력 때문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꾸며주는 거죠. associate는 연관짓다, 연상시키다. 그 다음에 organize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organize는? 그쵸. 조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조직한다라는 것은 뭘 만드는 걸까? 그쵸. 뭐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조직하다, 그리고 체계화시키다. 하나만 적어주세요. organize가 체계화시키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뛰어난 기억력은 향상된 능력이라고 합니다. 연관짓거나 체계화시킬 수 있는 거. to be memorized니까 기억될 그 뜻이겠죠. 기억될 정보를 연관짓거나 체계화시키는 향상된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능력이 좋아져서구나. 그쵸? 능력이 좋아져서구나. rather than은 뭐뭇이 아니라 그 뜻이죠. 진짜 사진과도 같은 기억이 아니라 사진을 찍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관짓고 그 다음에 체계화시키는 능력이 좋아져서 기억력이 좋은 거구나. 그쵸? 그러면서 ABC를 쫙 다 살펴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체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체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야? 뛰어난 기억력은 이것 때문이라고. 무엇이 아니라 원래 사진처럼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쵸? 자, 그리고 이제 A를 딱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thus는 그러면 so하고 같은 의미니까 얘는 앞쪽과 같은 흐름이 될 거예요. 앞쪽과 같은 흐름인데 근데 그래서 바꾸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쫙 보이죠. 그래서 바꾸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앞쪽과 같은 내용인데 그게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자,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뜻이기 때문에 앞쪽과 같은 흐름이니까 앞쪽에는 뭐가 나올 거라고? 뭔가 바꾼다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야, 그래서 학습 방법을 바꾸면 성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학습 방법을 바꾸면 성적이 나오는 거야. 앞쪽에도 뭐가 있다? 학습 방법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그쵸? 자, 그러면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에 의해서 게임? 앞에서 게임이 나오나 보다. 근데 그게 B하고 C를 읽어보니까 체스인가 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체스의 규칙을 바꾸는 게 앞에 나오겠네요. 자, 연구원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자, 연구원들이 또 보여주었다고 나오네요.
연구원들이 reveal, 보여주었다, 드러냈다, 폭로했다. 뭐가 될까요? 연구 결과가 바로 나와? 그러면 연구 결과의 느낌이니까 A가 혹시 결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A가 혹시 결론? 그리고 전체적으로 밑에 A, B, C는 뭔가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뭐 그런 건가? 실험하는 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러한 선수들 또 나오네요. 단서가 너무 많아요. 그쵸? 앞에 체스하는 사람도 나오겠네요. 자, 이러한 선수들의 뛰어난 능력이죠. 시각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뛰어난 능력. 그 다음에 specific to는 이렇게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보이죠. specific to는 뭐뭇에 한정된 뭐뭐와 관련된 적어주세요. 어디 한정된 뭐뭇에 한정된 그래서 뭐뭐와 관련된 이렇게 적어볼까요? 뭐뭇에 한정된 뭐뭐와 관련된 자, 그러면 체스에 한정된 즉 체스와 관련된 시각적인 정보를 기억하는 이러한 선수들의 뛰어난 능력은 무엇이 아니라고? equivalent 딱 보이죠? 그쵸? equivalent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고 equal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equal value에서 동등한 것, 동등한 가치의 것 이렇게요. 동등한 것, 동등한 가치의 것 그래서 무엇과 같지 않다고? 사진과도 같은 기억과는 같지 않다고. 아무튼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같은 흐름으로 연결되고요. 마지막에 앞의 내용을 종합하는 느낌까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B를 쫙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구나. 예를 들어서 expert 보이죠? 일단 expert는 형용사를 쓰여서 숙련된 이렇게 보내세요. 숙련된 말 그대로 실력이 좋은 그 뜻이겠죠. 실력이 좋은 체스 선수는 possess는 가지고 있다 그 뜻이겠죠. 자, 그러면 게임으로부터 어떤 장소에 있는 체스 말의 위치를 기억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recall은 remember. 그쵸? 자, 그리고 유지하다는 뜻으로 봐도 되죠. 그쵸? 그럼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돼요. 정확한 정신적인 이미지, 즉 정확한 마음속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능력. 체스판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이러한 선수들이 한 번에 멀티플 보드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 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 판의 게임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심지어는 눈을 가린 채도 그게 가능하대요. 그쵸? 아직 뭐는 안 보여요. 아직 A를 읽고 나서 우리가 B를 읽었죠. A에서 앞쪽에 뭐가 있을 거라고? 규칙을 바꾼다는 내용이 나왔을 것 같죠. 그쵸? 근데 아직 B에는 안 보이죠. 그쵸? 박스를 읽고 순차적으로 읽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그럼 당연히 A에서는 thus를 통해서 앞쪽과 같은 흐름이고 뒤에 규칙을 바꾼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A의 앞쪽에는 규칙을 바꾼다는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근데 B를 살펴보니까 규칙을 바꾼다는 내용은 없고 체스하는 사람들의 기억력이 뛰어나다. 그 얘기밖에 안 보인다. 그럼 우리는 C에서 뭐만 찾으면 돼? 규칙을 바꾼다는 이야기가 있나?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쵸? 근데 C에 딱 보니까 however의 동그라미. C에서. 그러나 뭐뭐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이 바뀌고 규칙이 바뀐다라는 거 바로 보이죠. 그쵸? 그러면 맨 처음에 예를 들고 그 다음에 규칙을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해줘놨기 때문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앞에서 쭉 읽어가면서 thus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그리고 for example이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흐름 파악이 됐다면 C는 가볍게 읽어가도 되는 거죠. 그쵸? 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BCA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쵸? 가볍게 풀렸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기서 aptitude는 능력, 뭐 그 정도만 살펴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요게 딱 보이기는 하죠. 그쵸? 아까하고 비슷하게 베타가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판단을 가리키는 표현이 보이는데 뒤쪽에 연결어가 제시되면 연결어를 활용한다. 근데 연결어가 제시되지 않으면 because를 집어넣고 연결되는지 생각해 본다. 다시 가치 판단이 보일 때 뒤쪽에 연결어가 제시면 연결어를 활용한다. 없으면 because를 집어넣고 생각해 본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thus라는 연결어가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답은 충분히 봤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9번. 9번의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the objective of battle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명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이렇게 딱 보이는데
이렇게 동격이 될 수도 있어요. 적어주세요. 어차피 투부정사도 명사 용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보였을 때 동격으로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목표, objective가 목표죠. throw, 이때 throw는 지금 다운표를 앞뒤에 썼죠. 다운표를 썼다라는 건 어떤 느낌이다? 그쵸. 문맥을 좀 활용하라는 뜻이에요. 문맥을 활용하라는 건 앞뒤에 있는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가져라는 거예요. 원래 throw는 던져버린다는 뜻이죠. 그쵸. 근데 뒤에 보니까 enemy죠. 그럼 적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적을 물리친다는 느낌으로 봐야죠. 왜? 전쟁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throw는 물리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즉, 적을 물리치고 적이겠죠. 그쵸. 적을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전쟁의 목적은, 혹은 전쟁의 목표는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블라인드 할 수 있다. 이게 to 읽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구문 워밍업 하면서요. Men are blind to their own faults. 이게 있었어요.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be blind to는 뭐뭐서 보지 못한다.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 blind가 여기서는 지금 동사로 쓰였죠. blind가 동사로 쓰여서 blind, A, to B. A의 눈을 멀게 한다. B로 향하는. 됐죠? B로 향하는 A의 눈을 멀게 한다. A가 B를 보지 못하게 하다. 됐죠? 적어주세요. A가 B를 보지 못하게 하다. blind A to B. A가 B를 보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요. 전쟁의 목적은, 혹은 전쟁의 목표는 커맨더와 그리고 전략가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사령관과 전략가들이 전쟁의 더 큰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고립된 행동이 아니며 무슨 얘기?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립된 행동이 아니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그다음 노가 보이죠? 역시 뭐뭇이 아니다. 역시 뭐뭇이 아니다. 그리고 노가 보이기 때문에 주어하고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로 순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러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하나의 결정도 아니다.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둘이 하는 건가? 그 정도 생각하면 돼요. 둘이 하는 건가? 그 정도? 당연히 전쟁은 둘이 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전쟁의 목적이라는 얘기, 그리고 전쟁은 고립된 행동이 아니고 하나의 결정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맨의 박스하고 A가 서로 비슷한 느낌은 아니니까 A가 박스 다음에 바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B나 C에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정치에 관한 소개가 있을 것이라고. 정치에 관한 소개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엔터티는 이렇게 보이죠. 엔터티는 그냥 이렇게 볼까요? 실체라든가 혹은 독립체 그 뜻입니다. 정적인 실체라든가 독립체. 근데 오를 통해서 동격이에요. 이렇게 봐도 돼요. 즉 정적인 실체의 대표자는 혹은 그 체제상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체제상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적이 되기 위해서는 정적인 실체나 정적인 실체의 대표자는 has to have an intention. intention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intention은 의도란 뜻이죠. 뒤에 will도 동격이에요. 의도, 즉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의도는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자, 해석은 했지만 일단 중요한 건 맨의 박스하고 A가 같은 느낌은 아니고 B나 C에서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B하고 C를 읽으면서 이거 인문과학 지문이네? 그러면 각 덩어리의 끝부분과 첫 부분이 서로 비슷하게 제시되는 패러프레이징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자, B를 볼까요? 실제 세상에서 전쟁의 더 큰 목적을 이렇게 보이죠. 전쟁의 더 큰 목적은 바로 보이네요. 어디? 맨의 박스 아랫부분에 있었던 purpose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이라고? 정치적인 것이라고. 맨의 박스 아랫부분에 나오는 목적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제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B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뒤에서 transcend는 초월하다, 뛰어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더 큰 목적에 무엇을 뛰어넘는다고? 그래서 force는 힘이라든가 무력, 그렇게 보면 되겠죠. 무력의 사용을 뛰어넘습니다. 자, 이러한 통찰력, 즉 이러한 생각은, 됐죠?
이러한 통찰력, 즉 이러한 생각은 자, 유명하게 캡처되었습니다. 원래 캡처는 무슨 말이에요? 캡처는 이렇게 하는 게 딱 캡처죠. 그렇죠? 눈에 잘 보이게끔 포착하는 게 캡처고요. 잘 이해하게끔 무엇 하는 거? 그렇죠? 잘 이해하게끔 표현하는 것도 캡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유명한 말로 잘 표현했다라는 거야. 뭐라고? 전쟁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다른 수단에 의해서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전쟁은 곧 정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B 다음에 A가 나오려나?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C에서 and를 통해서 앞쪽과 같은 흐름이라는 거 볼 수 있겠죠. and를 통해서 앞쪽과 같은 흐름인데, 자, 한쪽에 무엇이 will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적군에게 그 말이죠. 그러면 한쪽의 의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겠어요? 잘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잘 소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디 보이는 거? A의 맨 마지막에 clearly expressed 보이죠? 그렇죠? A의 clearly expressed가 무엇으로? C의 이 부분으로 연결되는 건가 보다. 그러고 나서 쭉 살펴보니까 폭력적인 행동과 더 큰 정치적인 의도는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뭘까요? 폭력적인 행동과 더 큰 정치적인 의도는 앞에 나오는 무엇과 같은 의미일까요? 그쵸? 자, 요게 이제 뭐가 될 것이고, 뭐가 되겠죠? 그쵸? 뭐가 될 것이고, 더 큰 정치적인 의도라는 거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뭐가 될 수 있겠어요? purpose가 되겠죠. 그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더 큰 거니까. 그쵸? 그러면 앞의 내용을 종합하는 느낌으로 어디에서? C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제시가 됐나 봐. 그쵸?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무슨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역사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완전히 앞의 내용을 다 포괄하는 말, 히스토리까지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다 보는 거죠. 결론의 성격이 강한 게 C인가 보다. 그래서 답은 B, A, C가 답이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쵸?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뒤쪽에 미니 모의고사 2회에 나오는 순서 배열 문제를 두 문제를 먼저 복습 겸 워밍업 해서 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장 삽입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번 주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실전 모의고사 시간제서 풉니다. 시간제서. 자, 한 번에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제서 푸는 게 좋은데요. 내가 지금 살짝 자신이 없다면 기존의 나의 가장 최근의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5점만 올린다고 생각하고 목표를 잡고 풀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전에 모의고사에서 80점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85점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요. 85점이라면 15점은 날려도 되는 거죠. 그쵸? 어떻게 되는 거니? 그냥 천천히 읽어가면서 읽은 문제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어설프게 빨리 많이 푸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모의고사 점수에서 조금만 올려서 읽은 문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그렇게 풀되 읽었는데 틀렸던 문제, 헷갈렸지만 맞춘 문제, 이걸 그 뒤에 해설지를 보면서 잘 읽어주세요. 못 풀었는데 틀린 문제,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법 영상은 또 올라갈 겁니다. 어법 영상 또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어휘 영상도 또 올라갈 거니까 일단 수요일날 저녁에는 어법과 어휘 영상이 올라갈 거고요. 선생님이 혹시라도 그것보다 더 늦게 올리게 되면 미리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요, 단어시험 조금만 더 신경 써주세요. 단어시험 점수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어머니께 문자 가니까 인연아 단어 공부 안 했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갈 거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단어시험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